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저번 시간에 개념, 단락전류 억제 대책 개념 설명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정리했던 서브노트의 단락전류 억제 대책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념 설명 동영상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10점, 25점, 뭐 면접에서도 이제 출제되는 문제이니까요. 반드시 정리하고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브노트를 계속 보고 계셨는데요. 그럼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요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 동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제 3줄 정도의 개요를 그러니까 활용한다, 할애한다,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에 뭐를 썼냐면, 여러분 개요를 못 쓰겠다고,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락전류란 전류가 부하 임피던스를 통해 흐르지 못하고 단락된 점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로서 단락사고 시 정전 및 사고점 파괴 등이 일어나므로 수변전 설비에서 단락전류 경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한다. 샤프로 적은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개요는 여러분들의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볼펜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단락전류 형태 및 영향 이렇게 2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술사 답안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락전류 억제 대책 써. 그래서 제가 기본에 설명드렸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1편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억제 대책에서 뭐 개통분리 막 이렇게 쭈르륵 나가는 답안지보다도 기술사 시험은 단락전류가 형태는 어떻게 되고 관계식은 어떻게 되고 또 단락전류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면적인 것들을 답안지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수와 이제 좀 고수의 차이고, 이게 답안지에 좀 쓰는 스킬이고, 이렇게 좀 나는 폭넓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채점관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또 제가 뭐 연구반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공부할 때도 늘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물어봤지만 이 단락전류 형태와 영향, 그래서 그것을 대제목 2번으로 해서 단락전류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단락전류의 억제 대책으로 들어가겠다 한다는 의미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락 발생의 형태는 대칭 단락전류하고 비대칭 단락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3줄로 간단히 표현했지만 지금 이 단락전류 발생 형태를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딱딱딱 땅 보여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그림을 이 전체적인 페이지의 반 페이지 차지해서 뭐 단락한다고 막 그림을 막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그림 그리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형태라는 것만 답안지에 이렇게 딱 보여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락전류는 이제 대칭 교류분의 시료치와 비대칭분의 시료치입니다. 그래서 IS는 루트 2분의 X가 교류분의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비대칭 단락전류는 여기에 보시면 이 직류분과 이 교류분이 합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단락전류 IS는 루트 2분의 X제곱 교류분 성분의 제곱분의 Y 직류분 성분으로 합성돼서 나타난다. 그것을 간단하게 단락전류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꼭 표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기술사 답안지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락전류 억제 대책은 정확히 써주셔야 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취하시고, 나는 뭐 꼭 필요 없는 것 같아 하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된 답안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이 문제를 설명할 때는 이런 그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남의 서브는 없더라도 자기 서브에는 들어가야죠. 그게 차별하고 그게 본인만의 언어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목 2 단락전류 차단 용량 관계식, 그래서 이런 관계식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IS는 %Z분의 100 IN, 그래서 %Z는 임피던스고 IN은 어떻게? 전격 전류이다. 이걸 관계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단락이 발생했는데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영향은 소제목 3번에 단락전류 IS에 의해 단락 전자력, 단락 기계력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단락 전자력 F는 K 곱하기 2.03 곱하기 이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IM이 이 단락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단락 전자력이 커져서 막 케이블 진동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부스 덕트도 진동되고 막 파괴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전자력이 증가한다. 그런 영향이 있다. 단락되면 그렇게 케이블과 뭐 이런 부스 덕트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단락 전류가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제 차단 용량도 증대돼야 되고, 왜냐면 그 단락 전류를 차단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차단기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직렬기기의 열적 기계적 강도도 어떻게 증가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락 전류를 억제를 하지 않으면 차단 용량도 뭐 생각보다 커져야 돼. 계산보다 더 커져야 되고, 직렬기기의 그런 어떤 케이블이나 부스덕트도 열적이나 기계적으로 강도도 증가돼야 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 비용 증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단락전류 형태 및 영향해서 단락전류가 뭐고, 형태는 어떻게 되고, 관계식은 어떻게 되고, 단락전류에 의해 어떤 영향이 있다, 이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제목에 이제 단락전류 억제 대책해서 물어본 것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통분리라고 나왔는데요. 계통분리, 개념 서브노트 제가 잠깐 정리한 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쉽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계통분리는 두 개의 전원이 있는데 B점에서 A점에서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 여기 가서 단락이 발생되면 전원축 A측 전류도 흐르고 B측 전류도 흐르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가 B 전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 시비를 개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점으로 흐르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B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단락 전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통을 분리해서 단락 전류를 억제하고, B점에 영향이 없게 하고, 변압기, 발전기 다 좋습니다. 전원 다 좋은데 이렇게 병렬 회로가 구성되면 이옴은 병렬 운전은 1옴 반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전기기사 공부하셨으면 다 아신 내용입니다. 타이십이 개방과 동시에 B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단일 임피던스와 2옴만 구성하니까 1옴일 때보다는 2옴이 임피던스가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단락 전류를 억제하는 게 어떻게? 계통 분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적용 발전기 또는 변압기 병렬 운전 시 타이십이 개방하여 억제한다. 이 얘기를 아까 앞에서 개념 설명에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동작 원리는 변압기 임피던스는 병렬 임피던스에서, 그러니까 두 옴 값이 똑같으면 병렬 운전 조건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으면 뭐 6%면 3%밖에 안 되겠죠. 거기서 단일 임피던스와 해서 억제. 그러니까 3%보다는 단일 타이시브가 개방하니까 단일 회로가 되니까 6%. 그래서 6%로 해서, 즉 IS는 %Z분의 100 IN에서 임피던스를 증가해서 차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것들은 이렇게 상시 동작되는 것들을, 그쵸? 상시 동작되는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어 순서는 B점에서 사고 시 타이 시비를 개방 후
비개통을 차단한다. 그 얘기 드린 거잖아요. 이거의 장점은 모든 차단 용량이 크지 않아도 돼. 왜? 타입12가 개방하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뭐 2점에서 사고 나도 이 단락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싶어도 타입12가 개방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다시피 여러분 보고 계시다시피 단락전류 그러니까 모든 차단기들이 크지 않아도 된다. 왜? 타입12가 개방과 동시에 단락전류의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단점은 여러분 타입12 개방하고 뭐 B점 개방하다 보면 그 개방되는 순간 개방될 때까지는 이게 무접점 회로가 아니고 여러분 전기기사나 실무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유접점 회로입니다. 덜커덩 찰커닥 이렇게 붙고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열적 기계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변압기 임피던스 컨트롤 나왔네요. 이것도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대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 답안지에 표현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실무에서 안 쓰는데 이거 뺄래.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기본서에 나와 있고 기본 이론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충실하게 답안지에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IS 단락전류는 IS는 %Z분의 100 IN에서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겠다 이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변압기를 특별 제작 등의 비용이 어떻게 고려돼야 된다. 왜? 기성품으로 생산되는데 우린 특별하게 6%가 아닌 10%를 해주세요. 그럼 단락전류 당연히 억제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전압 변동, 전압 강화,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코일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단점들 안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기술적인 대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표현이 됐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류 리액터의 MC12 개념 설명을 드리면 잠깐 1편에서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부하가 막 증가한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2개, 3개. 그래서 많아졌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공급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이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공급 용량을 늘렸다. 그러면 변압기가 증가되기 때문에 차단기도 변경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 한류 리액터를 설치하면 이 차단기 단락전류 이하로 억제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한다? 단락 용량 %Z는 100pn에서 ZL 한류 리액터를 병렬로 연결해 준다. 그래서 단락전류를 억제한다. 이게 기술적인 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설명드렸듯이 한류 리액터 플러스 MC12인데요. 적용은 저압용 분기 회로에 적용한다. 그쵸? 저압에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 방법은 분기 회로에 직렬 리액터를 써서, 그러니까 직렬 리액터를 넣으니까 그 차단기 MC12든 A12든 선정도의 자유가 된다. 왜냐면 ZL만큼 그 단락전류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 차단기 용량 이하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의 자유도가 확대된다. 이게 기본서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 그냥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계속 들어오셨다면 1편부터 봐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은 분기 회로에 퓨즈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상을 방지, 그러니까 MC12로만 차단하니까. 그리고 MC12 조작 간단, 신뢰성 있는 보호 협조. 그러니까 MC12를 우리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선택의 유연성이고 뭐 인증받았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MC12 용량만큼 큰 차단 용량. 그러니까 여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0A다 그러면 100A만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 리액터에 대한 MC12까지 설명드렸고, 캐스케이드 차단은 분기 회로 설치점에 회로의 단락 용량이 분기 회로 차단 용량 초과하는 경우
주 차단기와 조합하여 단락 전류를 차단한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CB2 여기서 단락이 발생됐는데 CB2가 차단 못하는 큰 단락 용량이 발생하면 CB1이 개방해서 단락 전류를 낮춥니다. 억제해서 이제 많이 낮췄다. 그러니까 CB2가 내가 10만큼 차단할 수 있어. 그러면 CB1이 개방돼서 뭐 15, 16, 17, 18, 19, 20 뭐 이렇게 아니 15, 14, 13, 12, 11 이렇게 낮춰져서 9 정도 떨어지면 나도 이제 단락 전류 차단할 수 있어. 그래서 CB1도 개방돼서 동시 차단이 된다. 이 얘기를 캐스케이드 차단해서 단락 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에서 이것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답안지에 저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건축전기 답안지는 최소한 3페이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리했는데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간다. 그거 시험장에서 25분 안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3페이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답안지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초기, 공부 초기에 정리하시면 4페이지, 뭐 5페이지도 좋지만 결국에 그게 3페이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들은 항상 공부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캐스케이드 차단은 제가 25점짜리로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항상 메이커가 권장하는 조합 이외에는 삼가한다. 그러니까 메이커가 권장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류 퓨즈에 의한 컨비네이션 이렇게 했는데요. 이해하고 계시죠? 추정 단락 전류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아이피크에서 이제 전류를 제한하겠다. 파워 퓨즈로 왜 이렇게 높아지면 다른 기기들 변압기, 뭐 차단기, 뭐 콘덴서 뭐 이런 데에 다 영향이 가니 차단해서 보호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한류 특성에 의한 어떻게 0.5 사이클에 의한 고속 차단, 그리고 열적 기계적 충격이 적다. 왜? 피크를 제한하니까 한류로. 그리고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파워퓨즈가 고가의 차단기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동작 시 단점은 이제 동작 시 퓨즈 현업의 전기기사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한 상이 용단되면 나머지 3개도 다 교체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가 뭐 막연히 뭐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주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통 연계기인데요. 그 설명드렸잖아요. 상시 임피던스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 Z가 낮습니다. 임피던스가 낮아 저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환경이고, 사고시에서는 병렬 공진하면 임피던스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임피던스화 해서 단락 전류를 어떻게 억제한다. 근데 이것을 세 번째 동영상의 개통 연계기를 별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왜 이게 10점짜리로도 출제가 되고 면접위원들도 잘 물어보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또 면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거에서 면접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1차 공부로 충분히 이렇게 성실히 해서 1차를 합격하시면 2차는 다 합격하십니다. 면접은 단지 한 번에 붙냐, 한 번, 두 번 떨어져서 붙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합격하십니다. 개통 연계기는 개통 분리, 직렬 리액터 삽입에 따른 단점 보완, 이제 전압 강화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전압 변동 정전이 이제 최소화, 이게 어떤 유접점 회로가 아니라 무접점 회로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이리스트 회로를 이용해서 무접점으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작의 신뢰성이나 이제 정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한류기는 제가 한류기 공부하면서 넣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서브 노트를 보고 계시면 뭐 이렇게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초전도 한류기도 이제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이 차단기가 고속도 차단해서. 근데 여기 초전도 한류 소자가 있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이게
평상시 때는 임피던스가 저항이 0인데 사고가 나면 이 초전도 한류기가 이제 초전도화 돼 갖고 단락전류를 억제하는 게 이게 이 고속 차단기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직류 고속 차단기의 원리.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답안지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서에 없고 7, 8, 9, 10부터는 이제 기본서에 잘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스터디언들과 공부하면서 추가된 내용이고 지금은 정보가 좀 많이 공유돼서 또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기본 문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차별화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써주고 기본 점수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를 맞는다 이런 말은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문제만 잘 푸시더라도 57점, 58점 금방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럴 때 이제 어려운 문제나 시사성 있는 문제 그리고 법규가 변경된 문제들을 정리하시면 이제 합격하시는 겁니다. 배전전압 승합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서브노트가 낙서가 돼 있는데 잠깐 배전전압 승합은 IS는 퍼센트 Z분의 100 IN인데 IN을 풀었으면 여러분 전기기사 공부할 때 루트 3 V분의 P인데 관련된 소자만 빼놓으면 단락전류는 V분의 P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전전압 그 해당 계통의 전압을 올리면 단락전류는 낮아진다. 이것도 뭐 기술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정리한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낙서가 많이 돼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배전전압 승합했지만 답안지는 옆에 쭉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합격자 서브노트만 그냥 보고 베낀다는 거는 좀 이제 위험하다.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변압기 뱅크 분리는 3000kV인 경우 3000kV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뱅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00kV였는데 이렇게 1000 뱅크를 분리해서 공급한다면 IS는 퍼센트 Z분의 100 루트 3 V분의 P에서 관련 요소만 옆으로 빼면 IS는 P 아닙니까? 단락전류는 변압기 용량과 비례하는데 이렇게 계통을 분리하면 3000일 때보다는 3뱅크로 운전하면 어떻게 단락전류를 3000보다는 어떻게 억제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직류 사용은 제가 직류를 공부할 때 피크 전류가 AC보다 낮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고 이건 직류 부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낮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표현해서 정리한 겁니다. 오늘 단락전류 억제 대책 2편을 설명드렸습니다. 1편 개념 동영상에 이어서 2편 단락전류 억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정리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마지막 멘트에 하는 말이 있죠. 이제 귀를 닫자. 귀를 닫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어떤 이상한 얘기들 뭐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알지도 못하는 특정인의 그 댓글에 뭐 건축 전기는 뭐 어쩌고 어렵고 뭐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공부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밀도 있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공부 기간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빨리 합격하셨고요. 그 정조대왕, 조선의 임금 중에 정조대왕께서 그 1등록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적은 거, 이제 정조대왕이 하신 말씀을 적은 게 1등록이라고. 제가 집에서 그 책이 있었는데 잠깐 봤어요. 그렇게 잠깐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진실되게 마음으로 내가 진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 삶에 적용하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2시간밖에 할 수 없어, 나는 1시간밖에 할 수 없어, 나는 3시간밖에 할 수 없어, 난 4시간 할 수 있어, 6시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저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목표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시간 안에 내 마음을 다해서 좀 정진하시자.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가 빨리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저한테도 하고 제 자신한테도 하고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 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